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남의 일 같나요? 만일 이들이 한패가 되어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블랙박스 김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 건물에 투자하거나 거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의 집합 건물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관리소와 관리단이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명동 M빌딩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는 관리단과 관리소가 맡게 됩니다. 관리단은 소유주들로 구성되고 관리소는 건물 운영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대부분 관리 용역 회사가 맡는 곳이 많죠. 관리 회사는 관리단에 의해 선정됩니다. 문제는 이 관리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 관리단과 관리소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관리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은 어떤 역할인 걸까요? 관리인은 법적으로 건물의 유지 보수, 공용시설의 관리, 회계 처리,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은 소유주들이 선출하거나 관리단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단 집회라는 곳에 참석해 본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아니, 그게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소유주들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대부분 관리위원회라는 소유주의 대표 모임으로 운영이 됩니다. 관리인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건물 관리에 대한 전권을 가집니다. 관리소, 즉 관리회사는 건물 전체의 관리와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 건물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들이 한패가 되어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건물 관리는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 쉽고도 편한 밥상일 뿐입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수많은 집합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건물 하나를 통째로 소유한 단독 건물과 달리 보통 수백 명의 소유자가 각각의 개별 호실을 가지고 있는 집합 건물은 감시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만 해도 본인이 거주하거나 투자한 집합 건물의 관리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신경 쓰고 계신가요? 신경 쓰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최악의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투자한 명동의 빌딩입니다. 건물 시행사 대표의 과거 행적을 보아하니 제대로 된 관리단과 관리소의 중요성은 일찌감치 파악이 되었죠. 소유주들이 모여 직접 관리단 집회를 하고 관리단을 구성하려 했습니다만 기존 관리소, 즉 시행사 대표 측에서 이를 극심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주들이 몇백 명 거대 규모의 관리단 집회를 열고 각 층별 대표를 뽑자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시행사 대표가 나타나 무효를 선언하더니 투표함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시행사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투표가 무효라고 발표를 했고 약 한 달 후 일방적으로 다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모여 서면 투표를 실시하더니 새로운 층별 대표 명단을 발표해버리더군요. 그 명단을 보면 소유주들이 내세운 대표는 모두 사라졌고 시행사 측과 이미 유착되거나 유착될 만한 인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소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거듭 일어납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은 책 우리는 왜 부동산 사기꾼에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관리소가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관리소를 차지한 특정 세력의 영향으로 소유주들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고통받고 있는 가장 큰 지점입니다. 특정 세력에 붙은 소유주들은 지금은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며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건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허구한 날 관리단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시키는 대로 위임장 보내고 서면 결의서 보내고 합니다. 건물 주인인데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둘째, 관리비 폭탄이 터집니다.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해도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한들, 지출을 과다 책정한들, 그걸 도대체 누가 정확하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는 게 관리인이어야 하는데 관리인이 한패라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내역이 쭉 보고되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는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기에 아무리 내역을 밝히라고 해도 법적 판결을 받아내서야 겨우 받아본 관리 내역은 외부인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비상식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셋째, 건물 운영이 엉망이 됩니다. 절대 다수 소유주들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관리소가 과연 얼마나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건물 관리를 하겠습니까? 또한 각종 공유 부분이 무단 사용되고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각종 잡수입 또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전체 소유주의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렌트하려고 할 때 관리비가 어느 수준인지 우선 보시지 않습니까? 건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관리소에 안 좋은 얘기가 있다면 과연 그 부동산을 사겠는지요? 금싸라기 입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부동산, 그게 바로 제가 있는 M빌딩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관리소 문제는 소유주 재산권이나 건물의 가치와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소유주든 일반 국민이든 마찬가지로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 단위를 넘는 부동산의 가치 그 자체인데 그 자체는 보지 않고 눈앞의 푼돈에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남의 일 같나요?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주들이 관리소에 관심이 없거나 차단당한다. 집주인은 본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관리비를 내는 것도 아니니 관심이 별로 없고 세입자는 본인 집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관여를 할 자격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M빌딩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모든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고 앞잡이에 의해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소유주로 하여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2. 교묘하게 관리위원회 멤버를 한패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빌딩을 보니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 모양입니다. M빌딩의 경우 소유자 대표를 입맛대로 뽑으려고 오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결국은 아예 소유자 대표위원회가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소유주들의 접근이 원천봉쇄되었죠. 지금은 소유주도 아닌 관리인 한 명이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3. 물론 관리인도 한패이다. 저는 아예 관리인을 직업 삼는 사람의 경우도 들었습니다. 어떤 건물이 분양을 하면 그중 가장 작고 싼 호실을 하나 매입한 후 관리단이 구성될 때에 손들고 나서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손들고 나서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건물, 저 건물, 여러 건물에서 관리인 하면서 관리인 급여 받고 건물 관리 관련한 이권에도 개입하고 그러는 것이죠. 요즘 소위 말하는 꿀 빠는 직업입니다. 사실 관리인은 건물 소유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M빌딩의 경우도 변호사를 믿고 소유주들이 열심히 관리인으로 선출했더니만 변절하여 한패가 되어버리는 황당 시츄에이션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 입맛대로 관리단 집회 여는 때 외에는 이 건물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월급 받아가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 이 건물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비슷한 분양형 호텔에서도 활약하다 퇴출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아직도 M빌딩에서는 굳건하게 버티고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심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안타깝게도 이 판에서는 사심 있는 사람이 워낙 많다는 게 슬픈 현실이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집합 건물의 관리 구조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반드시 관리단과 관리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세요. 이미 소유하신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부터라도 관리비와 관리소 운영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2. 소유주 모임을 활성화하세요. 개별 소유주들은 너무나 미칠 정도로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단결하면 관리소의 부당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결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직 소유주들의 머릿수가 힘인 곳이 집합 건물인데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업자들이 우선 분열책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리위원회 대표나 관리인을 뽑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사심없이 소유주를 위해 대변할 사람인지 어떻게든 철저하게 검증하세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세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3. 법적 조치를 준비하세요. 불법적인 관리 운영이 발견되면 힘을 합쳐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세요.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법적 분쟁까지 이르기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비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보인다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소와 관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우리의 재산이 보호될 수도 있고 반대로 철저히 착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입지나 수익률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공격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이 내 수중에 있는 이상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잃는다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년 이상 분들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가족이 붕괴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시대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는 사회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 있음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